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0일이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1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고 특히나 그 암호 자산들이 워낙 많이 변동성이 커서 오늘은 그 비트코인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전문가 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아마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려서 많이들 얘기하실 것 같은데, 거품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거품이 가라앉는지, 버블이 터지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우선 중요하다. 버블이 터지는 거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어도 다 털고 나가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거품이 가라는 정도의 조정이라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모습을 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잘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요. 제가 이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가격 흐름입니다. 보시면 작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연초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비트코인 장중에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왔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있었던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규제 뭐 등등등 뭐 또 뭐죠? 일론 머스크의 뭐 발언 이거 뭐 그는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기사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음, 윤수몽 님이고요.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매주 월요일 김단태 님과 세 명이서 같이 생존 투자 삼총사의 생존 투자라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꾸준히 나와 주시는 분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영상은 많이 없는데 어제 나왔던 암호자산 폭락 원인과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몽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갑자기 전화 응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이제 반갑습니다. 예. 워낙 저랑 이제 친하게 오랫동안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침에 전화를 하게 됐네요. 어제 이제 암호자산 이제 변화가 너무 심해서 많은 네네.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밤에 또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려주셨길래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고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개인 소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예, 저는 지금 생존투자 윤수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은행에서 이호석 팀장님하고는 같이 트레이딩을 했었고, 그때는 저는 이제 채권 트레이딩을 했었고, 또 자산운용사에서 또 포트폴리오 음, 매니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음, 현재는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암호자산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네. 음, 잘 그, 알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네. 뭐 제가 뭐 인맥이 넓진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트레이더 중에서 매매를 정말 가장 잘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시장과 관련된 이제 큰 이제 뭐 전반적인 뭐 주식 시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 마켓 상황 뭐 자산 가격 이런 뭐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이제 조언을 구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오늘 좀 전화를 연결해 봤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암호자산 지금 가격이 크게 좀 조정을 받아서 네. 아마 고통스러운 그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최근에 크게 가격 조정이 온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원인을 좀 파악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 기사 다 나와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다 보셨으니까 그거 빼고. 예, 예, 뭐 폭락 뭐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기사화된 것들은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음, 그런 것들은 좀 일단은 뭐 제쳐두고 네. 그동안에 뭐 가격 부담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매크로 상의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네네네. 대두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신 부분이고 규제 이슈, 중국 규제 이슈나 이런 것도 알고 그쵸. 계신 부분인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이슈는 네. 어, 소위 말해 그 롱 청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 매수 포지션으로 네네. 있던 롱 청산이라는 게 매수 포지션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 청산됐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그냥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이 청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 실제로 마켓에서는 그 선물이나 또 마진 거래 형태로 굉장히 큰 규모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 3일 사이에 지금 네네. 비트코인의 경우에 한 2만 3천 개 정도가 그 청산이 됐습니다. 이 아, 선물 거래들이 보통 레버리지를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뭐 5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100배 정도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는 1% 움직이면은 자기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1% 하락하면 내가 롱 포지션으로 100배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1% 움직이면은 내 포지션 청산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 내가 이제 100만 원 들고, 비트코인을 사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100만 원어치만 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100배라고 하면은 1억이 되는 거네. 1억만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1억만큼의 비트코인 중에서 1%가 하락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 이제 손실이 나는 거니까, 예. 야, 그 너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러면서 이제 팔아.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청산 거래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럼 그런 거래를 왜 하냐? 그쵸. 어, 단기 트레이더, 단기적인 시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음, 그 포지션을 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를 다들 많이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래야지 단기간에 그 작은 기회에서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얼마 전에 그 빌황의 한국계 그 어, 아케보스에서 그렇죠. 크게 한번 청산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도 문제가 됐던 거는 레버리지 거래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레버리지를 통상적으로 5배 이상 쓰고 있었다 그 헤지펀드가 그런 내용이 네네네. 있었는데 이 지금 그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특히 비트코인 이런 경우에 이제 선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트레이더들을 저 주변에도 이제 이걸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보면은 정말 적게 쓰면 10배, 아, 많이 써 5배에서 10배 정도는 거의 통상적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막 아주 짧게 볼 때는 30배에서 50배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야, 이런 포지션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거의 20% 이상을 하루 만에 20% 이상 움직였단 말이에요. 버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예. 그래서 음, 지난 3일 동안 그 롱 청산된 부분이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 2만 3천 개, 4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파악한 바로는. 네. 이 정도면은 원화로 환산을 대략적으로 최근에 이제 가격 평단을 감안해서 네. 원화로 환산해 보면은 거의 3조 원 이상이 됩니다. 야, 이런 그래요. 물량이 청산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만큼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상으로 취했는데 이제 음, 그 어려운 청산된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털렸단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털렸기 포지션 때문에 털렸다고 보통 하죠. 그게 그죠? 바로 시장가로 바로 매도가 돼버리거든요. 음, 음, 음. 네, 그러니까 3조 정도가 이제 장중에 시장가로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이런 그 청산 거래가 아니면은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빠졌을 때 샀던 사람들은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게 보통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수급이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급격한 조정을 통해 가지고 투매 현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부르는 패닉 셀링 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과정은 사실은 조정 장세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좀 투기적인 포지션,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욕망에 찌들어서 네. 잡혔던 그런 포지션들은 상당 부분 청산이 되기 때문에 수급성으로나 그리고 또 가격적으로도 좀 더 단단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자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거품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버블이 터지는 거다라고 보면은 할 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는 뭐 아까 뭐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흔들릴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쓰셨던 분들이나 목적성이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사실은 지난 8개월 사이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50% 고점 대비해서는 50% 가까이, 40%, 3, 40%? 예. 장중에서는 50% 정도까지 조정받았는데, 네, 그런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격 자체의 변화에 좀 민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비트코인은 뭐 버블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버블 네. 터지는 거고 최악의 버블이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변하는 거 없어 저거 저러다 이제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실 비트코인의 본질이나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진행됐던 일 생각해 보면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오늘 뭐 아침 이런 시간에 방송 그 전화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수목님.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암호자산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변동성도 사실은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불안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 가격을 보지 말고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자로서의 자세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한번 오셔서 생존 투자 윤수모 오셔가지고 좀 제가 좀 자세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네, 분들은 그 비디오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영상을 전화 통화를 지금 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근데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레벨이죠. 그러니까 1.7, 1.8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금리 때문에 무슨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이유로 드는 게 FOMC 의사록인데요. FOMC 의사록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뉴스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달러가 얼마나 강세가 됐는지를 보면은 전일 달러 약세 부분을 되돌린 정도였다. 물론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달러 강세가 문제가 돼가지고 막 자산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속도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요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제가 막 줄을 서 가지고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줄 서 있으면 진짜 언제 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섭잖아요. 근데 막상 여기 다가오고 실제 한 대 맞고 이제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결국은 거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호키시한 거고 여기가 도비시한 거라고 봤을 때, 시장은 지금 여기 있던 시장의 생각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시장의 생각이.
근데 연준의 스탠스는 어디였냐면 여기 있었다가 한 요 정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즉 연준의 생각이 시장의 생각보다 앞서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뒤통수 때린다라는 얘기를 하죠. 전문 용어로 뒤통수 때린다. 근데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괜찮다.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벌써 이만큼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보다는만 천천히 가면 된다. 뒤통수만 때리지 않으면 연준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일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유가가 이란 이슈로 하락했던 게, 그리고 이제 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리 가격이 진정되는 게, 그러면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구리 가격이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 진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빠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목재 가격도 하락하고 등등등, 우리가 커머더티 가격, 이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 있었던 이런 자산 가격들, 커머더티 가격, 상품 가격들이 하락 진정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5월 달에는 좀 거품 그리고 매듭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신호들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면, 뭐 비트코인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산 거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청산 거래가 의미하는 바는 거품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대규모 청산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보통은 수급이 깔끔해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